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표 하나 보겠습니다. 이 표는 대사님이 의원 시절에 만들었던 표입니다. 이 데이터는 사실 조선족 동포들의 케이스만 추출해서 집계한 것이 아니고요. 조선적을 포함한, 그러니까 이 모든 제1동포들의 여권과 여행 증명서, 신청 발급 건수를 다 합친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방 당시에 일본에 남아있던 동포들은 모두 다 조선적이었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한국 국적도 일본 국적도 받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 지금도 이제 조선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내용을 좀 분석해 보면 이 표가 의미하는 바가 조선족 동포들이 겪는 차별 문제를 드러내 보여준다는 점에서 당시 우리 강 대사님께서 의원 시절 지적하고자 하셨던 의미를 보여주는 데는 이제 손색이 없는 자료인데요. 우선 신청 건수가요, 2005년에는 3,358건이나 되는데 이게 이제 해마다 아주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그 시작점이 2009년입니다.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도 거의 절반이 줄어들어 1,200여 건이고 2010년에는 거의 절벽 현상이라 할 만큼 신청 건수가 갑자기 10분의 1로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아마도 우리 정부에서 발급 거부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이거든요. 2011년부터 거부 건수가 다시 크게 줄었지만 건수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예전과 달리 신청 건수 자체가 확 줄었으니까 거부 건수도 이제 같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6월 1일 MBC PD 수첩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재외동포들에 대한 이른바 여권 발급 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재외동포들의 여권 발급이나 여행 증명서 발급률이 왜 갑자기 급감했는지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당시 그 해외 공작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좌파 성향의 동포들은 여권을 받아서 투표를 하면 야당, 그러니까 당시의 민주당이죠. 야당을 찍을 테니 여권을 없애서 투표를 못하게 하면 두 표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없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매우 충격적인 이제 내용이 폭로가 됐는데요. 2009년 1월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한 이래 국정원 직원들이 이른바 좌파 척결에 총동원된 사실을 진작 밝혀진 사실인데요. 이런 기조가 재외 동포들까지 적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방송을 보신 소감은 좀 어떠셨어요? 그 문제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이 자리에서 전부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겠고요. 저희들로서는 충격적이고 저로서는 그 비일비재한 사건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시대 조선 사람들의 후예들로 국가가 마땅히 보호해줘야 되는 동포들인데 우리 국가기관들이 이들을 배제하는 행위를 했다는 건 단순히 정치 개입을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권 유린의 사례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여권 발급의 주무부처인 외교부 역시 국정원의 이런 공작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5월 27일 날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선족 동포들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은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외교부의 여권 발급의 절차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외교부에 질의를 해봤더니 이런 답변이 왔어요. 8월 24일 아래와 같이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이행 계획을 제출, 국회에 체류하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여권 신청 시 관련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여권의 유효기간을 제한하여 발급하도록 금년 하반기 중 관련 절차를 정비하여 시행 예정임이라고 했는데 이제 하반기라고 하는데 벌써 10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절차 정비는 언제쯤 이제 착수가 완수되나요? 그거는 발급이 됐어요. 세 분에 대해서 한 분은 기소 중지가 돼서 그 문제가 풀려야 발급이 되게 돼요. 그럼 제1한국민주통일연합 의장단이랑 회원들의 여권도 이제 발급이 되나요? 됩니다. 법적으로 뭐 기소 중지라든지 뭐 그거 이외에는 발급이 되고요. 이 본부에서는 지금 이 개정 아예 규정 자체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